저희 조이풀 사장님들 오늘 제 강의를 기다리신 거 맞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조이풀의 미녀 삼총사가 강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파마넥스 지금 엑스퍼트 반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니스리 사장님께서 1년 동안 저희 엑스퍼트 반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명의 스피커분들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10분 정도씩밖에 발표를 못 하셨기 때문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주 좋은 내용과 그런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숙지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파마넥스 그 엑스퍼트 반의 목표는 강사 양성도 있고요. ARO 증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마넥스 엑스퍼트 반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지원해 주시면 돼요. 계속 저희가 지금은 1 기지만 2 기, 3기 계속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들의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가서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전달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적인 거는 전달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양하진 사장님 먼저 시작하실 거고요. 양하진 사장님, 허소연 사장님, 하예진 사장님. 미모들이 너무 예쁘시죠? 지금 아주 제일 예쁘게 긴장하면서 떨고 계신데요. 우리 양하진 사장님 먼저 불러볼게요. 하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 첫 번째 순서에서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장의 구조와 장과 뇌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장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에서 항문까지의 길이가 총 9m예요. 근데 그중에 소장은 7m를 차지하는 아주 긴 소화기관이고요. 이 소장에서 하는 일은 위에서 통과를 한 그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이 분해랑 흡수를 하고요. 또 그 찌꺼기를 이 대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해가 된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된 이 영양소는 대부분은 이제 공장 부위에 있는 이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이거 흡수가 된 그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육모는 수분과 영양을 흡수를 하는데요.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 찌꺼기가 육모 사이에 끼게 되고 노폐물이나 독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찌꺼기가 없는 육모는 독소가 적겠죠. 그래서 배에서 가끔 저희가 인제 배가 고픈 게 아닌데 물소리처럼 이렇게 꼬르륵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지 않나요? 예. 저는 가끔 그게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장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음식물과 공기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 10 시간으로 육모 청소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만리에서 코치를 해 주듯이 늦어도 8시 안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10 시간 공복하시고 아침에 또 음양탕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장에 면역 세포가 가장 많고 림프구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는 장 림프 조직이라는 자체 면역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또 취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지가 않다면 면역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장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면역계 대부분이 장 속에 있는 이유는 이 장벽이 외부 세계와의 그 경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를 제외하고 외부 물질과 그리고 생물체를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소장은 대장으로 보낼 그런 면역 군대를 생성을 하고요. 이 대장은 최대 면역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력의 그 히든 카드는 바로 소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장에서는 해독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소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 소화 흡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또 쌓인 독소는 혈액을 타고 이 전신으로 퍼져서 면역력 저하는 물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의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TV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요. 유산균이나 뭐 장 건강 등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좀 수없이 많이 들려오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인간 미생물 게놈에 대한 연구도 그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군이라는 게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돕고요. 두 번째로는 나쁜 세균, 뭐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위에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그 침입을 막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해독기 작용을 하고 또 자가 면역을 또 방지하고 또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숙면과 또 염증 경로를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이 되고 건강은 장 속 미생물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 17 세기 후반 전까지는 인류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 세기에 또 일리아 메치니코프는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인체 질병의 90%가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 기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장에서 시작이 되듯이 활력 또한 이 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유해 세균, 안 좋은 세균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요. 미생물의 풍부함과 그 다양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약 100조 정도가 되는데요. 인체의 세포보다 10배 이상 많은 아주 많은 다수의 미생물이 대부분 장에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미생물의 중요성을 느끼고 나서 2008년 국립보건원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인간 미생물군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생소했었는데요. 뇌는 장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몸속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뇌가 제일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뇌보다는 장이 훨씬 더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장에서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들이 생겨났고 또 장벽과 체벽에 있던 신경들이 서로 이어져서 뇌가 생겨났는데요. 작은 세포였을 때는 뇌가 없었고 또 장에서 흡수를 하고 명령도 내리면서 뇌의 역할까지 함께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다른 기능들도 생기게 되면서 명령할 것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이 장은요, 뇌를 만들어서 서서히 장이 해오던 그 명령에 관한 일들을 나눠주게 된 거고요. 현재는 뇌는 이제 독립적으로 신경 전달 체계의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뇌가 완전히 독립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뇌는 여전히 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뇌에는 어 아무 물질이나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있는데요. 여길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미세한 물뿐이고요. 또 장에서 흡수한 에너지의 30%를 사용을 하고 또 장의 세균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바로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유해 세균은 각종 질병을 유발을 하는데 심하면 정신 질환도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항생제를 장기간 섭취를 하면 장의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좋은 세균들이 유해 세균으로 안 좋은 세균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이나 뭐 이제 치매 이런 정신질환 같은 거는 저희가 뇌 자체의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뇌에 영향을 끼치는 큰 역할은 이 장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늘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내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랬었고요. 주변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이거는 현대인들에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한 서구화된 식습관과
또 과도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변에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들은 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뇌하고 장하고는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신체 기관인데요. 또 단순하게 또 장을 생각을 해 보면 변비나 설사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불쾌감 외에는 전반적으로 이 감정과 행복에는 서로 영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신체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제로 장이 이 행복 호르몬하고 매우 깊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겁슨 박사는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뇌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의 전구체는요. 90% 이상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언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미국 칼텍 연구진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이 무균지, 그러니까 미생물이 없는 무균지예요. 그래서 이 무균지에 세로토닌 생산량이 뚜렷하게 적었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이 묵은지에 특정 미생물을 그 장에다가 넣었더니 세로토닌 분비가 다시 늘었고요. 일반지에 장내 미생물을 모두 없앴더니 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든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고 또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두 관계를 설명을 하자면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 전구 물질은 혈액 내장벽을 통과를 해서요.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세로토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단백질 식품에 함유가 된 그 트리토판이 필요하고 그 외에 비타민유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비타민유를 합성해내는 거는 바로 장내 세균이고요. 이 장내 세균이 없다면 이러한 비타민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트리토판을 아무리 섭취를 해도 이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을 합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토닌의 원활한 분비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다이어트예요. 이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면 우울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세로토닌을 잘 분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탄수화물 갈망과 폭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즉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가 된다면 이러한 폭식증도 경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숙면이에요. 밤에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의 주 원료는 세로토닌이고요. 세로토닌이 낮에 잘 분비가 되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돼서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각종 질병이 또 발생이 될 것이고요. 또 체지방 감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이 세로토닌 분비는 인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기분에 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또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불안과 우울 개선에도 탁월하고 또 장내 유산균을요. 천연 항우울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유해균은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가바 물질을 생성을 해서 기억력 감퇴와 인지 장애를 일으켜서 파킨슨이나 뭐 치매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또 뇌로 전달이 되는 포도당의 흡수를 차단을 시켜서 포만 중추를 망가뜨린대요. 그렇게 되면은 비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제 음식에 들어있는 또 많은 독소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중화를 시키는 또 해독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또 제2의 간이라고 또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세균이 줄어들면 간의 부담도 네.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분이나 성욕 그리고 신진대사, 면역과 더불어서 세계관과 사고의 명료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아이예요. 그래서 즉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이 미생물군의 상태에 따라서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이 수많은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는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군은 또 놀라운 만큼 회복력이 좋다고 해요. 우선 식이요법으로는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섭취를 하시는 것과 그리고 발효 음식, 그러니까 뭐 된장이나 김치, 청국장, 뭐 그릭 요거트 등 많죠.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품,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을 줄여셔야 되고, 그리고 글루텐 프리 식품은 이제 빵이나 과자, 면과 같은 것들을 좀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같이 섭취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적절하게 잘 먹게 되면 우리의 체내 상태가 바뀌어서 이 뇌를 유지를 하는데 적절한 미생물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장 건강,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중요한지 알아가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일단 건강한 우리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으로 해서요. 좋은 음식과 함께 또 그리고 안전한 영양제를 잘 선별을 해서 꾸준하게 이거를 지속을 해 나간다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소연 사장님 두 번째 강의. 우리 양아진 사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뇌와 장의 연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허소연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장과 내장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장에서 한 80%, 소장에서 80% 정도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앞에서 장과 뇌의 관계, 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장에서 1차적으로 흡수되는 이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필수 영양소라고 하면 탄단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방과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 조직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지방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최대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셨을 경우에는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근육, 지방세포에 에너지원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된 후 쓰이지 않은 것들을 중성지방이라고 하고요. 이 지방의 형태로 그때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 부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 지방의 한 종류이고요. 중성지방 안에 콜레스테롤의 종류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내추럴 팻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무 극을 띠지 않는 아주 그냥 중간 상태의 지방이고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식물에도 존재합니다. 생물이라면 누구나 이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거나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LDL이라는 것과 함께 높아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영양소는 상식적으로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죠.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는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셨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혈액 내에 포도당 상태로 떠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떠다니다가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고요. 쓰이지 못한 것들은 계속 혈 내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하부터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에 다 쌓이면 그때부터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저희가 내장 지방 무섭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장에 있는 막이나 배를 보호하는 막에 주로 이렇게 붙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소장
대장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LDL, 그러니까 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늘어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어서 고지혈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 내에 당과 뭔가 지질들이 많아지면서 혈류에도 이상이 생기고요. 혈관 전벽에 이렇게 조금씩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배수구도 생각해 보면은 배수구를 오래 쓰면 이게 배수구 내로 물이 흘러가긴 하지만 물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안에 찌꺼기나 그런 오염 물질들이 점점 배수구 안에 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 내에도 이렇게 혈액이 흐르기는 하지만 혈관 내벽에 점점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다가 그게 점점 더 크게 커지면 이렇게 혈관을 막기도 하고요. 이게 떨어져 나와서 뇌를 막게 되면 뇌에서 이제 뇌졸중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만약에 떨어져서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콜레스테롤은 HDL과 LDL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HDL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HDL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비타민 D의 생성 원료가 되고요. LDL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간에서 출구되는 이제 흘러나오는 노폐물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내벽에 쌓일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지혈증 등 다양한 성인병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질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 내의 지질과 과도하게 탄수화물이 많아지게 되면요.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연소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점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구슬이 인슐린, 노란색 구슬이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에 이렇게 맞물려서 여기 합체되면서 연소가 되고 분해가 되는데 이게 점점 포도당과 인슐린이 이 인슐린 수용체에 붙지 못하면서 저항성이 증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질병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암의 자멸 시스템을 방해해서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내장 지방, 당뇨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지방 조직과 아디포카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방 조직이라고 하면 남은 영양분을 저장을 하는 조직이고요. 이 또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 조직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요. 아디포카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 조직에서 분해되는 세포 신호 물질입니다.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 종류가 600여 가지가 발견이 되었고요. 이는 각각의 온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경계, 간, 근육, 에너지대사, 면역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신진대사, 면역 반응까지 조절을 합니다. 이 아디포카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 렙틴이라는 건데요. 렙틴과 아디포넥틴이라는 이 호르몬은 식욕과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인슐린 내성이 생겨 당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계속 건강에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지방 조직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 췌장, 간, 심혈관계, 지방세포, 면역계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장지방은 독소라고 하잖아요. 몸 염증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 말이 쉽게 표현해서 독소와 염증이지만 사실상 우리 몸에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아디포카인의 발생이 불안정해지면 이게 염증이 되고,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독소가 내뿜어져 오는 건데요. 따라서 내장지방은 단순히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뇌, 혈관, 면역력 등 생명과 삶의 질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탄수화물 피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늘리고요.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하고,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고, 수면 7시간 이상 수면하시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미 정상 호르몬 체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 중에 TR90과 그다음에 티그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TR90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90은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점프 스타트, 컨트롤, 핏, 그 다음에 쉐이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점프 스타트는 마인드와 바디 모두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컨트롤은 마인드를, 핏은 바디를, 쉐이크는 바디를 이렇게 관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보시면 점프 스타트 먼저 보실 건데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풋사가 추출물, 샤프란 추출물 들어가 있고, 컨트롤은 뭐 스트레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요. 태아닌, 바나나잎 추출물 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제품 강의가 있지만 저는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프 스타트인데요. 점프 스타트는 TR90 세트에도 한 박스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2주 동안에 굉장히 이 몸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안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안 좋은 자극적인 탄수화물들을 먹고 싶은 이 연결고리, 악순환을 끊어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점프 스타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 유명한 저희 나라로 치면 뭐 몸신이나 아니면 알토란과 같은 건강 관련된 그 TV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트럼프가 나와서 이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소리 안 들리시죠? 잠시만요. 소연 사장님 목소리 안 나와요. 네, 사장님 지금 안 들려요. 사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소연 사장님. 소연 사장님. 소연 사장님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네트워크가 낑낑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사장님.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컴퓨터가 갑자기 좀 이상이 생겨서 핫스팟으로 연결했더니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TR90 쉐이크부터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또 여러 비타민들이 이 쉐이크의 한 포에 들어 있는데요. 제가 TR90 끝나고 나서도 원래 정상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피부가 뭔가 좁쌀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에 알게 된 것도 좁쌀 여드름 때문에 알게 된 거였고 TR90을 하면서 한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좁쌀이라든지 화농성 여드름 없이 정말 맑고 깨끗한 피부였는데 딱 TR90이 8월 달에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다시 또 좁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R90 쉐이크를 한번 다시 먹어볼까 하고 아침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 다시 여드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크 하나만으로도 진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이 쉐이크가 그리고 에이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와 그 에이지락이 담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티그린입니다. 티그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요. 체지방 감소,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캡슐이 비타민 C의 100배에 달하고요. 비타민 E의 2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단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요거 베타딘으로 실험을 하는 건데 요거는 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티그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깐요.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안티캔서가 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티그린과 그다음에 항암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암의 그 분포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C와 비타민 E에 이보다 훨씬 높은 항산화 강력한 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 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네, 티그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닥터 모레 부부들, 부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 결과도 한번 제가 읽어봤고, 그리고 티그린과 관련된 여러 이런 논문 자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PDR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장과 내장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TR90과 티그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또 파마넥스에 대해서는 하이진 사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여서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퍼트 1기 하예진, 오늘은 조이풀 하예진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에서 사장님들이 너무 장 건강에 대해서 장과 뇌의 관계 그리고 내장 지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장 건강에 도움되는 파마넥스 제품으로 어떻게 제품 컨설팅을 하면 될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이버넷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동물성 그 섬유질인 키토산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죠. 여기 보시면 캡슐 형태, 태블릿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제가 키토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키토산은 게나 새우 같은 이런 갑각류 껍질에서 나온 그 키틴을 잘 가공해서 고분자 물질로 그 섬유질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물질이에요. 근데 이 파마넥스에서는 폴모플렉스라는 동물성 섬유질이 있는데 이게 왜 탁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키토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키틴에서 키토산으로 이렇게 정제를 시킬 때 탈아세틸화를 시킨다고 해요. 근데 그 탈아세틸화 시킬 때 그 순도가 어느 정도로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폴머플렉스 이 동물성 섬유질은 그 정제할 때 키토산으로 더 이렇게 잘 정제가 될 수 있는 그 순도가 더 높은 그 섬유질이기 때문에 되게 탁월한 그런 섬유질 함량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토산의 역할에 대해서, 키토산을 저희가 섭취했을 때 얻는 효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항암작용을 하기도 하고, 장내 유효 세균을 증식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로서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유산균이 장에 들어갔을 때 그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간다고 내 장에 유산균이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유산균이 오랜 시간 그 장에 머물러 있어야 증식이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이 파이버넷 키토산이 잘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 흡수를 억제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간 개선 작용에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중금속 및 오염물질 배출에도 탁월하다고 해요. 원래 키틴이라는 이 물질은 산업 그 분야에서 그 산업용 폐수를 이렇게 정제시킬 때 이 물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키틴이랑 키토산은 변화라던가 그런 가공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이런 동물성 섬유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 주원료가 동물성 섬유질인 키토산이고, 부원료로 보시면 식물성 식이섬유가 이렇게 있어요. 귀리에서 추출된 식물성 식이섬유인데요. 파이버넷 제품이 다른 제품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동물성 식이섬유랑 식물성 식이섬유가 함께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네트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동물성 섬유질, 식물성 섬유질 이렇게 네트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지방이나 그런 중금속 같은 거를 이 그물망에서 싹 잡아서 장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캡슐 제품과 태블릿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키토산 제공량이 캡슐 같은 경우에는 1600mg 정도,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2000mg 정도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캡슐 5알을 드실 때 태블릿을 3알을 드시기 때문에 이 태블릿이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캡슐 같은 경우는 식사 15분 전에 미리 드셔주셔야 이 당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 흡착을 억제하는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식사 직전에 바로 드셔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적정량이 3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3알을 한꺼번에 드시게 되면은 그런 배변 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넷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파이버넷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이라는 것은 유산균이 장내에 유입이 됐을 때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로서 장 건강을 좀 도움이 되는데요. 장내 세포를 재생하고 변 습도를 조절해서 밀도와 무게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장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하게 하면서 그런 숙변 제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지방 흡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이버넷 제품이 일반 섬유질, 특히 그 키토산의 동물성 섬유질이 일반 섬유질보다 50배 높은 지방 흡착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섬유질은 중성이나 음이온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해요.
저희 지방이나 그런 노폐물들이 음이온 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화 지방, 음전화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키토산은 양이온 전하를 띠고 있어서 화학적으로 이것들을 전하로 이렇게 흡착을 시켜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지방 흡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게 당 흡착도 함께 하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이 혈당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파이버넷이 좋은데 태블릿이 먹기 더 편하다 보니까 태블릿을 이렇게 권해드릴 때 제가 꼭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한 알부터 천천히 증량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 파이버넷 제품을 처음 이렇게 한꺼번에 2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3일간은 되게 화장실 가는데 되게 불편하고 내가 식이섬유를 먹는데 왜 화장실 가는 게 더 불편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그 고순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하시면서 한 알부터 천천히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 뭐 2-3일 단위로 이렇게 해서 각자 그 컨디션에 맞게 증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PCC인데요. 이 프로바이오 PCC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정말 자신 있는 제품이에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뉴스킨에서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제품의 특이점은 원래 유산균은 저희 뭐 요거트 만들 때도 이렇게 균을 이렇게 같이 해서 우유를 이렇게 사서 뭐 요거트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요거트에 있는 그런 유산균이 사실은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위를 통과하면서 대부분이 죽어나간다고 해요. 그 위산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파마넥스 프로바이오틱스 PCC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고 실제로 사람의 장에서 이미 이렇게 증식이 돼 있는 그 유산균을 이렇게 배양을 해서 그 배양한 제품의 유산균을 제품화 시킨 게 프로바이오틱스 PCC라고 해요. 그래서 한 캡슐당 100억 군 이상의 균 투입이 가능한 정말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유산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고 앞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유산균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고 프로바이오틱스 PCC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 PCC의 이 유산균은 인체에서 증식돼서 배양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섭취를 했을 때 안착률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위를 통과하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산균을 거의 뭐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그 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을 제외하고 그냥 보통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막 1년, 2년씩 드시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보통 유산균이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이렇게 안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상온 보관을 해도 유산균의 그 증식이나 안착이 이렇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WHO 유산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다고 해요. 보시면 pH 생존력, 장 점막의 부착력, 그 다음에 유산균 종류, 그다음에 유산균의 그 권장량 가이드라인 이 모든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킨다고 하고요. 저희 제품에 보시면 PC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PCC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유산균 제품 성분 분석한 인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내 유산균의 성분이랑 함유량을 그 염기 서열로 분석을 해서 인증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PCC 이 제품 단 하나의 제품에
그 엄청난 연구 결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 연구만 해도 12개나 되고요. 이 임상 연구 12개가 아 그냥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점이거든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의 임상 연구 자료를 갖고 있고 16개의 동물 그리고 생물 연구 자료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장 건강을 위한 제품인데요. 비피더스군이랑 락토바실러스 이 복합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변비가 있거나 그런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안정적인 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듀퐁사의 특허 유산균을 쓰고 있고요. 이 듀퐁사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유산균 회사인데 여기서도 특허를 받은 유산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장 탁월한 점은 신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점이에요. 이 신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장에 이렇게 안착이 됐을 때 식이섬유를 먹고 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저도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고요. 변비가 있었던 아이들이 되게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간다는 피드백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은 적이 있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막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시고 이런 식습관이 좀 이렇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장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안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어른들의 프로바이오틱스 PCC 그 제품도 너무 좋지만 너무 민감하신 분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면은 처음에 그 장 환경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품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그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은 아까 프로바이오 PCC 어른용 그 성인용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버금가는 그런 유산균수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한 건데 어른들 제품이랑 아이들 제품의 그 유산균수가 똑같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것들을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도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제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부원료로 치커리 식이섬유가 있고 프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아연 등이 들어있어서 어린아이들의 그 장 건강 안정화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칼슘이나 인 흡수에 되게 필요한 비타민 D가 이 뼈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지만 성인들에게도 장 환경이 좀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충분히 권해주셔도 좋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막 목이 막히네요. 잠깐만요. 네, 다음으로는 알로에 겔 P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실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제품이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소화기관에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성분은 알로에 베라 겔과 양배추 발효 추출물이에요. 알로에 베라 같은 경우에는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장운동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변비 개선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위염이나 식도염, 구내염 그런 궤양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알로에 베라겔이 그 위벽을 많이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로에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이제
양배추 발효 추출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시 장 건강, 변비에 되게 탁월하고요. 피부를 맑게 해주고 피부 미용에도 피를 맑게 해주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U가 들어있어서 위궤양이나 빈혈, 그다음에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알로에 겔 PX 같은 경우에는 알로에 겔 이 알 하나에 굉장히 고농축으로 알로에 베라 겔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성분 안정화를 했고요. 원료 인증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로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받기도 했고 유기농 인증 발행 종합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더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로에, 양배추 따로 먹어도 너무 좋은데 이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위 건강, 그리고 장 건강, 피부 건강, 그다음에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플레드 C 위드 알로에. 이거는 분말형 이제 물에 타먹는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제품이 그냥 비타민 C,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활력이나 항산화에 좋은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로에 베라 겔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보시면 스틱 한 포당 레몬 추출 분말이 20%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 활력, 항산화에도 되게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기존 대비 이 제품이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레몬 제품이랑 오렌지 제품이 있는데 레몬 제품이 특히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레몬, 오렌지 제품을 집에 항상 구비를 해놓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설탕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 스플레드 C 위드 알로에를 이렇게 탄산수에다 타서 얼음이랑 같이 주면은 그런 음료를 대체할 수 있어서 아이들 있는 집에 그런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리버 포뮬러인데요. 리버 포뮬러는 간 건강 기능 개선에 잘 알려진 제품이잖아요. 주원료는 밀크시슬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리버 포뮬러에 있는 영양소 함유량과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일일 영양소 기준치 함유량을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항목별로 리버 포뮬러에 굉장히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이 함유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밀크시슬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데 이 리버 포뮬러는 오래전부터 이 밀크시슬에 대한 성분이 좋다는 거를 파마넥스 회사에서 제품화 시킨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요즘에서야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런 성분들을 이미 파마넥스 회사에서는 먼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제품화 시켰구나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또 신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버 포뮬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포뮬러라는 말이 공식이잖아요. 리버 포뮬러라고 해서 밀크시슬이 좋으면 밀크시슬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 L시스틴, 비타민 C,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이 밀크시슬의 그런 항산화가 되는 그 주 성분이 이 L시스틴, 비타민 C, 비타민 B 이것들이 이렇게 잘 조합이 됐을 때 더 강력한 그런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해요. L시스틴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글루타치온의 전구체가 되는 물질로서 그 L시스틴이 저희 리버 포뮬러 안에 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와 함께 있을 때 그 활성화가 증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항산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것들이 다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포뮬러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요. 저희
이따가 뒤에서 볼 제품 중에 봄포뮬러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도 이렇게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잘 조합이 되는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유가 돼 있어서 포뮬러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제품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비타민 B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이아신, 판토텐산이 이런 대사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리버 포뮬러는 사실 간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알아보면 소화를 촉진하는 쓸개즙이 그 장 운동이랑 소장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리버 포뮬러를 드셨을 때 그냥 간을 이렇게 해독하는, 간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간이 좋아지면 오히려 그 장에도 같이 도움이 되는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제품들이 있는데 자꾸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너무 급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품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엘루프리 같은 경우는 알러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잖아요. 주원료로 아연, 부원료로 머위가 들어있어서 그런 면역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요. 알러지에만 되게 좋은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장 건강에는 그 염증, 장 점막에 이렇게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 점막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염증, 이미 생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장염으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엘로프리가 함께 같이 들어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봄포뮬러예요. 이 봄포뮬러는 칼슘 제품이에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 하나만 얘기를 해도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거를 막 많이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데 이 뼈 건강이 어떻게 장 건강까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칼슘이 이제 뼈에서 몸에서 칼슘이 필요할 때 뼈에서 그 칼슘이 나온다고 해요. 그 칼슘이 충분히 내 몸에 이렇게 섭취되지 않았을 때, 근데 그 칼슘이 몸을 떠돌다가 장 근육이나 이렇게 안착이 되는데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근육 기능이나 장 기능에 이렇게 뻣뻣해지는 방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육 수축 이완에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이렇게 같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봄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그냥 칼슘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니라 칼슘이 뼈에 잘 흡착될 수 있도록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이 장 건강에도 장 운동에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봄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마그네슘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하는데 일반 식사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실 때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의 수축 이완, 장의 그런 수축 이완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효과를 또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이에요. 비타민 D 구미인데요. 제가 아까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를 말씀드리면서 이 비타민 D가 뼈 칼슘 흡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젤리 형태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1000IU라는 이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함유량이거든요. 타사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함유량만 따져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 비타민 D가 사실 햇빛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뼈 건강, 장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비타민 D 구미를 함께 드시면 더 빠른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비타민 D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지만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산균의 그런 증식, 안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공부한 것들, 알아본 것들 더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 사장님. 네. 저희가 이제 세 분이 발표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밀리면 마지막 수상이나 혜진 사장님이 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그 파마넥스의 엑스퍼트 반에서는 이 내용을 각 10분 만에 발표했어요. 대박이죠? 강의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요점 정리를 딱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을 만났을 때 5분 안에 10분 안에 클로징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1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엑스퍼트 반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때 10분만으로 다 알려주지 못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20분을 드렸었는데도 20분 안에도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 제품의 우수성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강의가 알찼던 것 같아요. 장과 저희 뇌, 그다음에 내장 지방, 그다음에 그 장의 건강에 어떤 제품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오늘 총체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거에 그냥 쏙쏙 어떤 엑기스만 추려서 클로징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제 허소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직의 간호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고요. 오늘 세 분의 그 미녀 삼총사께서 이렇게 파마넥스를 잘 얘기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은서 사장님이 먼저 일이 있어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힘나는 하루 되시고 지치지 않고 우리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11시에 저희 뷰티 클래스도 있어요. 그때 많이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들 응원